여러분은 모든 걸 제대로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쿠폰을 잘라 쓰고 밀프렙을 하고 조금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 긴 길을 돌아갑니다. 매달 통장 잔고가 조금씩 오르는 걸 보며 뿌듯해하죠.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절약 습관이 진짜 부를 못 만드는 이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작정 낭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봄처럼 성실하게 저축하는 32에 지은 씨를 생각해 봅시다. 수입은 괜찮은 편이고 돈은 철저히 관리합니다. 한 푼도 흘려보내지 않죠. 10년 동안 같은 생활을 이어간 결과 저축은 조금 늘었습니다. 하지만 연봉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고 전세만 계속 살며 돈 걱정은 그대로입니다. 똑같이 열심히 일했는데도 전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약의 함정입니다. 절약이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절약을 부를 만드는 핵심 작업을 대체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부를 만드는 진짜 일은 더 많이 벌고 투자하고 수익을 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1시간에 5만 원을 버는 사람이 3시간 동안 돌아다녀서 15,000원 식비를 아꼈다면 결과적으로 13만 5천 원의 기회비용을 잃은 셈입니다. 가장 값진 자산인 시간을 잔돈과 바꾼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생산적이었다고 느낍니다. 돈을 잘 쓴 것 같고 이겼다고 생각하죠. 그 기분이 바로 함정입니다. 심리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절약을 하면 뇌는 도파민을 받습니다. 30% 할인을 보면 30%나 절약했다고 자축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70%를 지불한 겁니다. 뇌는 존재하지 않는 승리를 축하하고 그 결과 현명해 보이지만 사실은 부를 망치는 결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저렴한 신발 함정을 생각해 보세요. 4만 원짜리 신발을 샀는데 반년 만에 망가집니다. 친구는 12만 원짜리 부츠를 샀고 5년을 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더 많은 돈을 쓰게 되고 수십 시간의 시간도 쇼핑과 불편한 발 때문에 낭비됩니다. 편의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달을 안 써서 매달 3만 원을 절약한다고요? 그런데 한 달에 10시간을 식사 준비에 쓴다고 합시다. 그 시간에 시간당 2만 원짜리 스킬을 배우거나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20만 원을 벌 수 있었겠죠. 결과적으로 17만 원 손해입니다. 패턴은 항상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출을 최소화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지만 진짜 부자들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가장 싼 것을 묻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파운드 단위로는 현명하고 페니 단위로는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은 집을 볼 때 절대적으로 가장 싼 집을 고르지 않습니다. 위치와 품질에 대한 적정 가격을 묻습니다. 차를 살 때도 처음엔 저렴해 보이는 차보다 10년 기준 유지비가 적게 드는 차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은 자기에게 투자합니다. 이들은 연 2천만 원짜리 강의를 200만 원에 사서 연 1,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지불합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엄청나니까요. 비용을 아끼려다 서비스와 품질을 깎아 큰 손실을 본 기업 사례도 많습니다. 단기 절약이 장기적 손해로 돌아온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돈을 성장시키거나 소득을 불리는 데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부를 만드는 중이 아니라 단지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제 극단적 절약이 실제로 무엇을 잃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기회비용입니다. 월 500만 원을 버는데 극단적으로 아끼기 위해 월 200만 원으로 생활한다고 가정해보죠. 남는 3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만 원만 더 전문 교육에 썼더라면 월 600만 원을 벌 수 있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가능한 금액은 400만 원이 됩니다. 그 차이, 월 100만 원을 30년 동안 연 7%로 복리하면 결과는 압도적입니다. 그 추가 월 100만 원은 약 13억 원 더 불려줄 수 있습니다.
극단적 절약으로는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차이입니다. 둘째, 관계의 손상입니다. 극단적 절약은 사람 사이를 망가뜨립니다. 실제로 30대 부부가 5,000원짜리 커피 하나 때문에 이혼 직전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절약하는 사람이 책임감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돈을 통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부를 만드는 방식이 아닙니다. 감정적 학대입니다. 셋째, 결정 피로입니다. 우리의 뇌는 한정된 결단력을 가집니다. 매일매일 15,000원짜리 장바구니를 최적화하느라 결단력을 다 써버리면 중요한 순간에 나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산에 지친 사람은 예산에 없던 충동 구매를 하기도 하고 장기적 투자 기회를 놓칩니다. 넷째, 후회의 복리 효과입니다. 작은 절약을 쫓느라 성장에 쓰지 못한 시간이 쌓이면 35과 45의 소득 차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후회는 돈보다 더 오래, 더 깊게 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탈출할까요? 반대 극단으로 치달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모해지라는 뜻도 아닙니다. 핵심은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프레임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항목을 정하십시오. 이것들은 수입이나 삶의 질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빠른 인터넷, 믿을 수 있는 차량, 충분한 숙면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성과를 끌어올리는 것을 보호하세요. 둘째, 나머지는 두 가지로 분류하세요. 투자와 소비입니다. 투자는 돈이나 시간을 불려주는 것들입니다. 교육, 도구, 스킬, 네트워크 같은 것들입니다. 소비는 그 외의 모든 것입니다. 심리적 트릭 하나 알려드리면 소득의 일부를 죄책감 없이 쓰기로 허용하세요. 예를 들어 소득의 10%에서 20% 정도는 작은 사치에 써도 괜찮다고 결심하면 절약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삶의 질을 유지해야 장기적으로도 버틸 수 있습니다. 셋째, 소득 성장에 집요하게 집중하세요. 절약에는 한계가 있지만 소득 성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1,000만 원의 연봉 인상이라도 그 대부분을 투자하면 복리로 엄청난 자산을 만듭니다. 정신적 에너지를 스킬업, 전문성 구축, 가시성 확보에 쓰세요. 넷째, 절감한 돈은 투자하세요. 통장에 놀려두면 돈은 일하지 않습니다. 인덱스 펀드, 부동산 또는 사업에 돈을 투입해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하세요.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불리는 것입니다. 진짜 부를 만드는 사람과 단지 잘 절약하는 사람의 차이는 마인드셋입니다. 부의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돈을 선택지와 기회를 만드는 도구로 봅니다. 부족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돈을 지키고 숨기는 대상으로만 봅니다. 부족함으로 가득하면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지출이 무섭고 리스크가 무섭고 변화를 피합니다. 반면 풍요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다른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더 많은 가치를 만들 것인가? 어느 투자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가? 어떻게 내 수익을 올릴 것인가? 흥미로운 건 풍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돈을 덜 쓰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산을 깎아서가 아니라 소득을 키우는데 너무 집중해서 사소한 절약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쁘게 성장합니다. 이 변화는 부주의해지는 게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진짜 부는 싼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가성비가 아니라 진짜 효율을 목표로 하세요. 한 구절로 정리하면 저렴한 가격의 달콤함은 금세 사라지지만 기회를 놓친 후회의 쓴맛은 오래갑니다. 이 메시지가 와닿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절약의 함정에서 벗어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변화하는 사람과 변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볼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머니 스케치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두세요.
부족 마인드에서 벗어나 진짜 부를 만드는 콘텐츠를 계속 제공합니다. 둘째,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페니 단위에 집착하느라 파운드 단위를 잃어버린 경험은 무엇인가요? 어떤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채널을 구독하시고 계속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